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죠. 추석 연휴가 이렇게 개천절하고 약간 맞물리면서 6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이런 거는 되게 드물거든요. 음? 한국 시장이 4일을 쉬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에서 명절 때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제사도 지내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 열려요. 그럼 이 4일 동안 많은 변수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영상을, 그러니까 9월 전망은 이제 마지막인 거죠?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이제 10월 전망을 이제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연휴 기간에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연휴 기간에 푹 쉬시면서 제사 지내실 거 지내시고 친척들 만나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제 전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 그 친척들이 되겠죠. 뭐 친척들, 지인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주식 얘기를 하게 돼요. 누군가는 돈을 벌었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중요시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럴 수 있어. 주식 하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저 사람이 운으로 돈을 벌었는가 아니면 운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돼요, 눈을. 그러려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 저 사람이 진짜로 내가 배울 점이 있어. 그러면 친척들인데 그 친척들 안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고, 배울 점들을. 아니다 싶으면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번 걸 가지고, 돈을 번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왜 그 종목을 투자했고, 왜 그랬는가. 이런 거에 집중하시고, 또 기준과 원칙을 이 사람은 지키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배 아파하지 말고 또 자괴감 들지 말고 주식시장은 항상 열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대산에 빠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번에 뭐 에코플로도 먹고 뭐 해갖고 돈을 뭐 누가 벌었대. 근데 나는 대산 때문에 계속 인버스 받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괜찮아. 이게 여러분들의 경험이니까. 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었다고 예를 들어서 자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먼저 자랑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해 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경험. 오히려 여러분들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뭐 같이 얘기하다가 누가 돈 벌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신념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와 과정들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한번 시작해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미국장은 이렇게 열리면서 셧다운이라는 공포감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장이. 미국이 셧다운이 코앞에 있다. 메카시 상원 임시 예산안 거부 방침. 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유가 차트 보고, 나스닥 차트 보고, 이렇게 끝낼 거예요. 나스닥 100 차트. 임시 예산안 거부. 이 악재는 옛날에 터진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겠죠? 자, 이 악재가 터지면 증시는 아주 강한 하락으로 세로 전환이 돼요. 예. 당시에는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고요. 사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결국에,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끝납니다. 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악재는. 지금
옐런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거든요. 저번에 부채 한도 협상 났을 때 기억나세요? 저랑 같이 이제 뉴스 보면서 옐런 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네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지금 기한 안에 안 하잖아? 우리 디폴트야. 미국 끝이라고 해. 압박을 줍니다. 결국에 얘네 끝까지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타협합니다. 왜? 아이고, 왜 타협을 했을까? 옐런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걔 말 안 들었다가 만약에 진짜로 부채 한도 협상 해갖고 만약에 타결이 안 났는데 디폴트 나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 끝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옐런의 말을 결국에 들어서 극적으로 타협을 했다. 근데 이번에는 옐런이 어떠한 큰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뭐 디폴트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채 한도 협상도 정치적인 이슈지만 경제 수장들, 미국의 경제 수장들이 선을 긋잖아. 야, 너네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선 넘는 거야. 그러면 선을 안 넘는단 말이에요. 왜? 미국 시민이니까 이 사람들도 상원 의원들도 미국 시민 아니야? 미국이 망하면 어떡할 거야? 자기들도 망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어. 응? 이게 금방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악재로. 그래서 악재로 끝나게 되면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셧다운이 일어나면 공무원이 놀아. 월급 못 주거든? 그럼 공무원 다 여러분들 집에서 노는 거야. 딩가딩가. 자, 돈을 못 벌어. 자,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낮아가지고 난리야. 아니, 실업률 왜 안 높아지냐고. 미국 애들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 좀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실업률이 올라가질 않는 상황이야. 미치겠어, 연준이. 근데 공무원들이 놀겠대. 솔직히 연준 입장에서는 저는 좋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좀 짧은 판단인가? 모르겠어. 이거는 좀, 나는 이게 짧은 판단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제가 지금 경제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얘기했어야 됐나? 아니야. 나는 굳히지 않겠어. 오히려 이 공무원들, 노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이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미친 짓이고 이 미국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이게 손해로 잡혀요. 얼마 뭐 조원을 손해 봤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안 잡혀서 난리인 상황에서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두 번째 있었던 일이고 저번에 201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얘가 내리더라도 설사 주가가 내리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에 제 손모가지를 건다. 제 주식 인생을 걸겠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내리면 분명히 수급 들어온다. 국내 증시도 분명히 외국인 들어온다에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3% 폭등한다. 100달러 유가 현실화. 뭐 국제유가 이 차트 보고 이제 얘기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국제유가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올 거고 제가 볼 거예요. 이게 왜냐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스니까. 자, 넘어가고. 자, 월가 항제 7% 연준 기준금리 스태그 대비해야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합니다. 이 처음으로 얘기한 건데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경고성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제이미 다이먼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7%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드린 거는 6%를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유가 있죠. 왜 7%까지 가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개박살 나니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내가 뭐 실수한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실수했네. 잠깐만요. 예, 됐어요. 실수해가지고 이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7%까지 가면 중국과 미국은 중국과 한국은 큰일 난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한국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죠. 한국의 입장에서 7%로 가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5%는 돼야 돼요. 왜냐면 이창용 총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 이상은 기준금리를 미국 한미 금리 차를 역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2%인데 현재 환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금리를 결국 한국이 올릴 거예요. 여기 3.5%와 5%는 5%는 심리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대출 금리에 대한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한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 금융위기까지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주 심각한,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는 안 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연준이,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경기 침체 없을 거예요. 경기 침체 없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7%가 가면 이거는 경기 침체 100% 옵니다. 이거 안 온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 세계는 다 연결이 돼 있다면 경제가 유기적으로 지금은 시스템이. 그래서 다른 국가가 너무나도 잘 안 되면 특히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 중국 이런 국가들이 잘 안 되면 미국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도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가 올 경우에는 미국도 피할 수가 없어요. 7%나 올리면 이거는. 근데 이걸 7%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제이미 다이먼이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으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까지는 우리가 열어두자고요. 근데 만약에 7%까지 가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가 풍긴다면요. 이미 7%가 갔을 때는 늦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올해 7%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해 7%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나스닥 3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 3천을 생각해야 되고 시장은 안 좋겠지만 예. 왜? 이 7% 금리 인상은 올해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7%가 온다. 내년이에요, 내년. 그리고 이 7%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전조 증상들이 일어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요 정도로 경각심 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그러니까 100달러가 조금 넘고 나서 밀려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자, 그럼 이 조정을 받고 우리는 만약에 추가적인 파동이 일어나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자,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살짝 크게 높이고 조정받거나 아니 여기서 조정을 받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며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한국 경제는 개박살 나겠구나. 그건 어쩔 수 없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약할 수 있겠다. 훨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망한다. 하수예요, 하수. 자,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 망할 거야. 끝날 거야. 대공황 올 거야. 이거는 하수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주식할 줄 모르는 사람. 경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린 투자자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상상력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소설 쓰고 판타지 진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판타스틱하게 망할 수 있어요. 어? 알았죠? 국제유가 올랐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그거를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끝내고 이제 나서 차트 보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제가 올해 이제 6개월 됐죠? 이 유튜브 시작한 지 6개월 되고 말씀드렸던 게 앞선 매물. 이 매물을 한 번에 돌파를 못할 거라고 이때 말씀드렸다가 6월에 개 박살 나고 전망이 틀렸어요. 6월에. 나스닥 전망만 틀렸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갈 줄 알았거든. 정상적으로 조정받고. 근데 그냥 갔어. 이 정도로 시장이 강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상승 파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당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원인. 이런 것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원인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국제유가. CPI 무조건 오른다. 그죠? 국제유가로 인해서. 그럼 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 셧다운. 이거를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의 이 하락은 정상적인 하락이에요. 왜? 계속 올랐잖아. 어떻게 계속 올라요? 물론 여기서 9월 중순에 제 예상대로 여기서 CPI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 여기서 땡 하고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9월 중순쯤에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리 또 여러분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게 팡 튀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결국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120선을. 120선 보러 갈 거라고 했는데 진짜 보러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121선을 절대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120선은 나는 보러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때쯤 얘기했을 때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61선을 이탈 안 할 거라고 본다. 61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 시장은 우리 생각대로 항상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점. 우리의 생각대로. 물론 뭐 제 예상이 결국에 맞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바뀐 게 뭐예요? 전망이. 응? 전망이 바뀐 게 뭐예요? 여기서까지 조정은 9월에 받을 수 있대. 내가 여기서 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120선에 지금 터치되고 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증시가 좀 더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요거 하나 바꾼 거예요. 예, 바꿨다기보다는 지금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21선쯤 갔을 때 제가 얘기 드린다고. 근데 지금 제가 요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21선하고 61선이 아직 뭐 데드가 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모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악재들이 있는데 이 셧다운 악재가 터질 경우에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셧다운 악재가 터지거나 추가 악재가 터질 경우 나스닥은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예. 어쨌든 이 아래에서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도. 자, 셧다운 문제가 안 일어나고 특별한 악재가 없고 우리가 유가만 있다. 그 지표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지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둘은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상승을 할 때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돼요. 제가 10월 전망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 10월에 재미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월에 재미없겠죠? 중요한 거는 셧다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틀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2, 3일 안에 그 결과가. 그 결과에 따라 나스닥은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을 하진 않습니다. 막 이렇게. 아니면 여기 120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 셧다운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폭락과 함께 더불어 한국 증시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엄청나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계속 전망을 해왔기 때문에 각오해야 된다. 각오. 뭐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진짜 각오해야 돼요. 코스피보다 훨씬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지루한 시장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루한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털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악재가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악재도 악재지만 대공황 유튜버들, 폭락론자들, 그러니까 주식 할 줄도 모르면서 주식 할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기만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날뛸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루한 시장이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언제나 이런 지루한 시장이 오고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거예요. 10월에 당장 내가 기다렸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0월에 제가 전망하는 게 지금 이제 미리 하는 거지만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가시는 거죠?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현재 기준에서는. 10월 중순에 가서 지표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럼 이 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표가 안 좋았는데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증시가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지금 단기 추세가 이미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라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라. 시장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만약 내가 뭐가 잘못됐으면 이 추세가 다 죽었으면 제가 죽었다고 얘기 드릴 거예요. 이 상승 추세가. 이 상승 추세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올해도 마무리가 이제 나머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일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연말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증시 전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